적시셨을 겁니다. 비겐잇을 적시셨을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알라우 아크바르 알라우 아크바르. 이 노래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귀에 익지 않은 낯선 노랫가락. 그런데 왜 이리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까요? 혹시 인생의 황금기, 피땀 흘려 일했던 지난 날들이 생각났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해외 건설 50년, 맨몸에 삽 한 자루만으로 척박한 이국만리 먼 곳에서 키를 내고 건물을 올리던 사람들. 그들은 지난 한국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주역들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우리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공존하는 두 얼굴의 나라 터키의 이스탄불. 이곳엔 제우스가 사랑한 소녀가 소가 되어 건넜다는 뜻의 해협이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동서양 문명이 교차되었던 이곳 보스포루스. 여기에 이제 주경간 거리 1408m, 주탑 높이 322m의 초대형 교량이 만들어집니다. 세계 최초 사장 현수교, 바로 우리 건설력분들의 힘으로 말이죠. 지난 2013년 처음 공사를 시작해 현재 약 80%의 공정이 진행 중인 보스포루스 제3교 건설 현장. 작은 체구지만 기백만큼은 커다란 송중호 소장. 그가 바로 이곳의 지휘관입니다. 오부장, 풍속 얼마야? 아까 이제 잡아. 이건 뭐야? 좀 잘 놀아 그래. 이것도 한 붙여가지고 한 번이나 한꺼번에 하면 딱 잘하면 되잖아. 이렇게 현장은 소장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해집니다. 그다음에 저 설치해주고 작업하냐? 내가 작업 좀 힘잡합니다. 내일 바람 그 많이 부는데 되냐? 이럴 땐 속절없이 부는 바람도 야속할 따름입니다. 안 해놓으면 나중에 내일 주면 어저께 하면 됐잖아. 지금 어제 당당한 걸음걸이, 거침없는 지시. 누가 보아도 베테랑 지휘관 같은데 어떠신가요? 86년도에 쿠웨이트를 처음을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4개 현장을 해외에서 지냈으면서 총 재직은 제가 33년 한 6개월 됐고요. 송중호 소장의 30년 넘은 노하우로 건설되는 이곳.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세 번째 교량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공법 역시 특별한데요. 주탑의 양옆은 사장교 방식으로, 그리고 또 중앙 부분은 현수교 방식을 혼합해 만들어지는 우리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로 곧 왕복 8차로와 복선 철도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보스포러스 교량은 사장교와 현수교가 복합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초장대 교량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에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었다 하는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김 차장, 측량팀. 식량팀 나오는 중이고요. 여기 뭐 안 열렸어? 나오는 중이고요. 바람 이 정도면 뭐 채우는데 문제 없잖아. 3년 넘게 진행된 지금까지의 공사가 오늘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말이죠. 그것은 바로 상판으로 다리를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위해선 먼저 준비할 과정이 있습니다. 상판을 현수 케이블에 고정해야 비로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짐이 좀 수상합니다. 바람이 유난히 부는군요. Tamam, ipini oraya koyacağız. Tamam, mahsul nerede? 해상 교량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씨. 바람 세기에 따라 작은 오차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놀스 24.65, 24.65. 이제 들어 올릴 때 아시아와 유럽 쪽 이제 데크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안 기울어졌는지 그걸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측량팀의 노력으로 이제 각도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크레인이 움직입니다. 매우 정교한 작업이기 때문에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구석구석 놓치는 것은 없는지 마음이 바쁠수록 꼼꼼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언제라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저 데크를 인양함으로써 우리 주 케이블에 큰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이 주 케이블을 탑정해서 지지하고 있는 탑정 쇠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지 지금 점검하러 올라온 겁니다. 뭐 너희 누구 붙여줘야 될 것 같아. Reis, montu açtı mı? 그리고 드디어 인양이 시작됐습니다. 한 번 상판을 인양에 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6시간.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상 시간을 초과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인고의 6시간이 흐른 후 무사히 상판 인양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Third one is the best one. Right? Yes, best one.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곧 이곳에 우리 힘으로 만든 세계 최초의 사장 현수교가 완성될 것입니다. 유럽 선진 건설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유럽 건설 시장에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데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동부 걸프만 연안의 반도엔 삼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는 나라 카타르가 있습니다. 이곳은 순수 아랍인보다 외국인 이주자와 노동자들이 많은 곳이자 기회의 땅입니다. 그리고 월드컵 개최가 예정되어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곳이기도 하죠. 카타르의 수도 도하. 여기에 메사이드 지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약 200km의 신규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먼지바람과 싸워야 길을 만들 수 있는 이곳 최전선. 역시 우리의 건설력군이 지키고 있습니다. 최 부장, 수고 많네. 지금 현재 셀렉트필 몇 단이야? 지금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의 하나는 바로 공정 기일을 맞추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곳에서는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깔고 들어가서 저중간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오늘 깔고 예. 그다음에 내일은 송토 작업 마무리하기 위해서 덤프 트럭하고 덤프 트레일러 전부 다 이쪽으로 다 집중해라. 왜냐면 3월달 포장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부지런히 깔아야 되겠다. 도로 공사의 기초, 바로 성토 작업입니다. 성토 작업은 1층과 2층, 3층까지 모두 3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끝이 나는 기본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어떤 도로가 만들어질까요? 여기서부터 저희 현장은 42km입니다. 마라톤 코스와 좀 비슷한데요. 그다음에 총 연장이 승용차 도로가 앙복 10차로, 트럭 노트가 앙복 4차로 해서 총 14차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폭이 140m입니다.
이게 대단하게 크죠. 140m 대형 그 고속도로라고 봐야 됩니다. 모래바람만 날리던 이 벌판에 앞으로 약 42km의 왕복 14차선 도로가 건설되는데요. 참 정말 대단하죠. 사실 이곳에 오기 전까진 김현순 부장에겐 숨은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동홍천 양양 고속도로 8공기에 처음 현장 소장 부임을 갔습니다. 거기서 한 3년 4개월 하고 그 1조짜리 그 카텔의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있다 그래서 내 나름도 한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늦기 전에 국내만 계속하는 국내용이 아니 해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원을 해서 이기 오게 됐습니다. 뒤늦게 해외 현장에 뛰어든 김현순 부장. 처음 이곳에 왔을 땐 국내와 너무도 다른 환경에 당황했지만은 이젠 여유가 생겼습니다. 차로 하루에 한 200km 이상을 매일 다니는 것 같습니다. 200km요? 예, 아침에 한 100km, 오전에 100km, 오후에 100km. 그렇게 달리고 달려 도착한 곳엔 김현순 부장을 기다리는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아, 고생이 많다. 잘 되겠네. 잘 되겠어. 국내에 있을 때 서해안 709에서 처음에 이 친구가 나와 만났어요. 그때 내가 가장 때고 니한테 대일 때였나? 그래가지고 지금 2014년 카타르 처음 오면서 다시 만난 겁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타향에서 만난 동료란 가족만큼 소중한 법이겠지요. 드디어 시작된 아스팔트 포장. 이 작업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온도입니다. 특히 여름 평균 47도 가까이 오르는 카타르의 날씨는 작업의 변수. 한여름 작업을 하다 보면 아스팔트 온도가 100도 가까이 오를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곳은 고무 성분을 첨가한 특수 아스팔트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온도 관리는 잘 될 것 같은데 아주. 네. 아스팔트에 포수를 할 때는 온도가 생명 아니야, 그지? 예. 그거 보면은 이렇게 고속도로란 수년을 거쳐 다지고 다져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해외 건설 역사 역시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오늘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1965년 태국의 작은 도로였습니다. 그 후 개척한 곳은 해외 건설의 신화가 만들어진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내가 사우디 그 제타 현장에 내리니까 그 출입국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내 여권을 보고 꼬리 이 꼬리 처음 봤다 이겁니다. 73년도 6월 아닙니까? 6월 달에 가지고 네 번째 입찰을 나왔는데 거기 카이바 알루라 도로 160km짜리 공사인데 그걸 그 입찰을 봤어요. 그거를 입찰을 봐가지고 그걸 성공시킨 겁니다. 그렇게 물꼬를 튼 중동. 그곳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7, 80년대 경제성장의 발판이 된 해외 건설은 84년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수주하며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이 시기 우리의 아버지들은 피보다 진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밤에 불을 켜놓고 24시간 일을 하는 거를 당시 파이살 국왕이 보고 야 한국인들한테 일을 줘라 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조국, 국가, 민족 이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 가족도 살리고 국가를 살린다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다른 나라 기술자들, 노동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됐죠. 그렇다면 그 시절 우리의 아버지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지난 83년도 리비아로 건너가 10년 넘게 현장을 지킨 유영규 씨.
23살 때 근로자로 나가서 만 10년 15일을 중동 생활을 했으니까 저의 청춘을 사막 속에 묻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가 청춘을 묻은 중동에서의 10년,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10년) 동안 리비아와 한국을 오간 편지, 귀국 하루 전 소중히 담은 모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사막에서 열풍과 함께 그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는 이 모래들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불어왔습니다. 그렇게 버틴 10여 년, 유영규 씨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83년도에) 처음에 26만 3천 원을 받았네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유영규 씨는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살다가 이제 집을 처음으로 구입을 하시게 되는데, 밤에 잠을 조금만 자더라도 이렇게 기쁜 마음에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시절 그 기억을 찾아 그때 그 시절 건설력군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간호사 그런 건 나오는데 말레컵 살람 이쪽에 꼭대기. 그리고 맨 처음에 거기 갔어. 모두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 다들 어떤 이유로 먼 곳으로 떠나셨습니까? 나가서 1년 전셋방 마련해가지고 와가지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산 생각으로 이제 이웃 저기서 집사람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나가기 시작한 거지. 4년 6개월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집도 사고, 애들 그 사이에 애들 둘 생기고. 예, 동생들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오남이제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부모들이 이제 그 빚이 많아요. 비도 들어 다니는 거 아침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갚기 위해서 이제 사우디를 제가 나갔습니다. 리비아거든요. 안 보이게 리비아고 여기도 사하라 사막입니다. 비행장을 졌는데 16개 국가가 아무도 못하고 다 손을 들어버린 거를 사하라 사막에 모래판에 땅에 밤에는 막 자가면서 새우젓 물 말아서 그냥 새우젓하고 먹으면서 빈전해가지고 여기에서 진짜 막말로 이걸 혁명대로 가지고 딱 끝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만큼 깊이 묻어둔 그 시절,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이럴 줄 알고 사진 많이 찍었지. 뭘 아나? 이게 바로 주베일이라고. 주베일 산업화 그 공사도 대단한 공사예요. 대단한 공사인데 그때 당시에 그 나라 뭐 달러가 얼마 있는지 모를 텐데 우리 같이 근로자들이 그 공사를 이거 돈을 달러가 많이 불었다 그래. 그 나라에 많은 그 뭐라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를. 모두들 다른 곳, 다른 시기에 있었어도 마음만은 같을 겁니다. 중동 국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신기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일을 밤낮없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겉면 성실함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동 국가에서 아주 인정받고 또한 그 사람들이 우러러봤어요. 그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버지들만큼 어머니의 고충도 크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들 고생했죠. 근데 집사람들이 더 고생한 것 같아요. 애들하고. 정말 거기서 온 돈은 한 푼도 못 쓰겠더라고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싶어가지고 정말 최고 고마웠어요. 이렇게 힘들고 고된 지난 시절, 그들에겐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런데 눈물이 나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비겐잇을 적시셨을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알라우 아크바르 알라우
아샤두 안나 일라하 일랄라 누군가에겐 인생의 황금기였고 또 누군가에겐 아픔의 시기였습니다. 집에 또 가야 되겠어. 안 되겠어. 집에 가서 이 친구가 맡은 일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하고 굉장히 친하니까 우리 현장 소장님이 아버님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하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보름 숨겼다가 일단 일을 끝내놓고 급한 일은 불 꺼놓고 얘한테 얘기를 했지 이제. 그때 집에 상당하면 못 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당시는 다 감수를 했다고. 그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가족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는 사우디 나가 있었지만 우리 아들이 지금 이라크 현장에 나가 있거든요. 건강한 그 삶을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박수 한번 해. 훌륭한 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대리냐 과장이나 지금. 여전히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나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비스마야. 이곳이 바로 아버지를 따라 아들이 택한 곳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총소리가 그치지 않는 두렵고 낯선 곳에 발을 디딘 까닭은 무엇일까요?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다시 그 안에서 또 다른 또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건설회사를 저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됐었는데 아버지가 강제로 시키신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를 보면은 우리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부지 크기만 550만 평, 무려 10만 가구가 입주할 비스마야 신도시. 이 신도시 건설 현장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PC 플랜트 공법입니다. 레고 블록으로 성을 쌓듯이 외벽, 내벽, 계단, 슬라브 같은 부재들을 공장에서 제작한 후 공사 현장으로 운반, 조립, 설치해 완성해가는 건설 공법입니다. 건축물을 구성하는 외벽, 내벽, 바닥, 말뚝 등을 플랜트에서 생산한 후 현장으로 이동해 조립하는 건축 공법인데요. 이렇게 타워 크레인이 벽체를 들어 올려주면 현장에서 바로 조립되는 독특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하는 또 다른 한국형 노하우. 이라크에서는 최초로 지상에 전신주가 없는 도시로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공동부는 신도시의 주요 도로를 따라 지하 깊숙이 설치되는 터널식 구조물로서 고압 전력선과 통신선을 설치함으로써 지상에 전신주를 없앨 수 있는 선진국형 특수 구조물입니다. 여기에 학교를 비롯한 도시의 기반 시설들까지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곳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1년째 근무 중인 공무팀 이재학 대리. 그는 바로 건설 모임에서 만난 이유석 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이유석 씨 댁엔 아들을 위한 푸짐한 밥상이 차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휴가를 맞은 아들이 집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뭘 자꾸 내다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올 텐데. 조금 기다려. 근데 이제 올 때 됐지? 이제 올 때 거의 돼요. 한 10분은 기다려야 돼 아직. 못 빠지겠다. 아들 2번만 기다렸어. 본인하고 똑같은 길을 가니까 또 아무래도 애착도 가겠고 연주 해외도 같이 나가고 하니까 이것저것 또 본인이 아는 거를 많이 조언도 해주고 아들도 뭐 같은 걸 많이 아빠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드디어 이라크에서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아들 오네. 아이고, 우리 지훈이가 아빠 따라왔어. 아이고. 네, 수고 많았다. 아이고, 사랑해서. 아이고, 수고 많았어. 네, 안 하면 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아빠 이리 와봐. 알았어. 아들 이재학 씨가 손주만 했던 그때 이유석 씨 역시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꼬마가 이렇게 컸네요. 무슨 비행기 트랩에 내리려 그러면 뭐 애들 얼굴이 어려운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그때만 해도 뭐 잘 못 보니까 그때는 요즘같이 1년에 한 번 그냥 와서 보는 거니까 공항에 나올 때 로비에 그냥 둘이서 막 그냥 꼬마들이 막 뛰어오는 거 보면 그때 그 기쁨은 뭐 말로 형용 못해. 너무나 좋아가지고. 가신 거구나. 군대 침상같이 쫙 돼 있어. 거기가 이렇게 재웠거든. 요즘 어떤가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네, 1인 1실로 하고 이제 안에 화장실도 다 따로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완전히 그냥 허야 그냥 맨 모래밭이야. 그러니까 우리 쫙 달려가가지고 깃발 측량해가지고 포인트를 다 찍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토목이 입 찢어져가면서 맨날 여기 테이프 붙이고 피가 흐르고 바짝 마르니까 모래바람에 한 면 만들어놓는 양쪽에 만들어놓는 두 사람 이제 부자 관계를 넘어 동료가 된 기분이겠죠. 막상 또 아버지가 하셨던 거 그때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저희가 하는 고생은 또 고생이 또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아버지들이 다 이제 해주셔가지고 그런 게 이제 노하우도 쌓이고 그런 그쪽 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뭐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저희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어쩌면 인생이란 이렇게 예측할 수 없어서 더욱 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부자 상봉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 한편엔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 김남일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응? 요봐. 응?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멋있었고 괜찮았어요. 인물이 그냥 코도 오똑하고 잘생겼었어요. 근데 지금은 참 인자 보니까 늙어봐 진짜. 아이고 참. 결혼하고 얼마 후 중동으로 떠난 아버지. 여기는 동아건설로 갔었고 여기는 국제로 갔었어 그때. 날이 언체도 가지고 40도 45도 가면은 철판 깔아놓으면 계란이 그냥 거기서 익어버린다고. 그러면 계란을 먹었다고. 그 계란을. 한창 커가는 두 아이들은 한국에 남은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애들 데리고 전세 사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이사 다니기가. 왜? 방 보러 왔을 그때는 지금이니까 2년이고 새 사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저긴데 그때는 6개월 했었어요. 계약 기간이요. 그러면요 6개월만 되면 주님 마음에 안 들으면 이사 가래요. 오로지 전세만 어떻게 그냥 아빠 돈 벌어오면 그냥 전세만 좀 맘 놓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돈을 더 모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동에서 보낸 그 시절 김남일 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흘린 땀으로 이렇게 건실하게 아들들을 길러냈기 때문입니다. 그중 싱가포르에 사는 둘째 아들 김수현 씨. 아버지를 이어 해외 건설 현장을 지원했는데요. 한주만 봐요. 맛있다 됐어. 그리고 오늘 모처럼 아들을 위한 엄마의 음식을 준비해 봅니다. 이게 들어간다고. 이제 눌러주면. 응? 눌러주면. 이 음식 먹고 그냥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잘 있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픈 부모의 마음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며칠이나 걸리죠? 3, 4일 정도. 3, 4일요? 더 빨리 가는 것으로 좀 빨리 가면 또. 이슬 빠른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예. 한국에서 멀지 않은 나라 싱가포르. 첨단 건축물들이 즐비한 이 도시는 세계 건설사들의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각축장입니다.
지하철 다운타운 라인 3개 노선 중 3단계 C925 현장. 이곳이 바로 김남일 씨의 아들 김수현 과장이 터널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곳입니다. 우측에 보는 곳에서 반대편에서 이제 터널을 만들어서 들어올 거거든요. 이쪽으로 사람들이 와서 제 앞쪽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나중에 터널 모양으로 생길 겁니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지하철 공사.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인 현장인데요. 차량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처진 발생해버리면 상부 쪽에 차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싱크홀이 좀 발생할 확률도 있고요. 현지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또한 김수현 과장의 주요 업무. Okay, as you see, some soil between the steel plate. 그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면 생각나는 얼굴이 있습니다. Will be weak point. Drop suddenly, then hit your arm or your head. Please remove all the soil. Promise-ya? Urinating-ya? 여기서 이제 일하는 근로자들을 이제 보면 저희 아버님이 항상 좀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정말로 안전하게 내 몸을 보호해 가면서 돈을 제대로 벌어서 나중에는 언젠가 또 돌아가거든요. 그때까지 안전하게 일을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김수현 과장은 큰 나무입니다. 기술 하나 없이 맨몸으로 일했던 당신과는 달리 관리자로 자리 잡아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사실 김수현 과장이 가족들과 함께 싱가포르에 머물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 말 잘 듣고. 우리끼리만 있을 때 애들이 왜 우리는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집은 아빠랑 같이 있는데 이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큰애가. 근데 이제 지금 생활하면서는 늘 아빠가 언제 오는지 궁금하고 아빠는 언제 쉬는지 궁금하고 아빠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더 찾고 더 그렇더라고요. 네. 일로 와봐. 뭐가 들어있을까? 태균이 이거 들어봐봐. 얼마나. 우와. 하지만 부모님에겐 언제나 죄송스러운 마음뿐. 차가워. 냉면하고. 와, 이거는 뭐야. 뭐 아들 좋아하는 거, 제 와이프 좋아하는 거, 애들 좋아하는 거 위주로 이렇게 보내주신 거가 참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부모님 덕분에 모처럼 아이들과 함께할 놀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지? 그럼. 빨리 물에 넣어야 돼 이거. 빨간 양념을 넣은 냉면. 김수현 과장이 가장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손맛이자 사랑입니다. 먼 타지에서 이렇게 김수현 과장은 부모님의 사랑을 가족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외국인 근로자들부터 챙기는 김수현 과장. 몇 번이고 당부의 말을 되풀이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Apply as much as possible. It will protect. Because we study many times three. Then we have try. Then I should. 댕기열이 발생이 되면 보통 한 달 정도 일을 못 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약이 없어요. 치료 약이 따로 없어서 그냥 뭐 누워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 손실이 좀 많이 크죠. 이곳 싱가포르 지하철 건설 현장은 전 세계 건설 기업들의 각축장이기도 합니다. 1435. 그러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김수현 과장이 근무하는 현장엔 얼마 전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환경인증 제도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는 데 이어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에서 주관하는 대상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싱가포르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경쟁 각축전의 하나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업체를 비롯한 일본 업체, 그리고 유럽 업체, 그리고 호주 이런 데서 전 세계
내놓으라 하는 건설업체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고요. 1년에 한 2조 내지 3조가 앞으로 2030년까지 계속 발주된다고 보면 됩니다. 퇴근 후면 언제나 집으로 곧장 귀가하는 김수현 과장이 오늘은 특별한 나들이를 준비합니다. 그가 찾은 곳은 공사 현장 인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 Hi, good evening. Okay. Kena. Okay, bye. I do appreciate you working very hard on site. Without your effort, we cannot achieve. 저마다 꿈을 안고 싱가포르를 찾은 그들을 보면 언제나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사실 이렇게 열악한 공간이 이들에겐 내일을 계획하는 희망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Bangladesh, I was fine working, but very difficult because my father money no have. Because I any job fine must give money. After give job because my father money no have. 휴대폰 속에 고이 간직한 딸들의 사진들. 이들은 모두 같은 목적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So much, of course. Today I morning one time, told I talk to my daughter. Evening one time, night time, just now I talk to him. Is it? Yeah. My father worked in Saudi Arabia around 35 years ago. My father got some money, earned some money. He taught me, and I graduated university, and now I'm a manager. 김수현 과장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당신들과 똑같았다고. 아버지의 희생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가난을 대물림 해주기 싫다라는 의지가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젊음을 다 바치셔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를 그 덕분에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죄송하다는 또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요. 이런 아버지들의 힘으로 해외 건설 50년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중동 건설 시장의 과반을 점유해왔고 특히 플랜트 건설이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해외 건설 50주년인 2015년에는 건설 수주액 약 7천억 불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중남미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중 남미의 중심이자 천연자원의 축복을 받은 열정의 나라 브라질. 이곳 세아라주엔 현존하는 브라질 최대 프로젝트 단일 제철 플랜트 사상 최대 금액 5조 원 규모의 CSP 일관 제철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근로자만 1,300여 명이 이르는 그야말로 산업 대단지가 만들어진 낯선 땅. 김종수 소장은 벌써 4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499헥타르입니다. 축구장으로 비교하면 한 830개 정도 축구장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고요. CSP 일관 제철소 건설 현장에서 코커스 현장을 맡고 있는 김종수 소장. 공정, 안전은 물론 품질, 예산관리, 협력사까지 맡고 있어 말 그대로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철광석을 녹일 때 그 밑에 열은 그러니까 녹이기 위한 그 불을 지피는 포크스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Say hi for me. Say hi. 누군가는 축제의 나라에서 일하니 좋겠다는 소리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와는 다른 낙천성으로 일하기보다는 즐기는 것에 익숙한 국민성 때문에 파업이 없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브라질.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총
160일 정도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이제 공정기 지연 요인이 되었고, 브라질이 국내 그리고 다른 해외 현장보다는 몇 배 힘들다는 것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날씨 역시 김 소장의 걱정거리입니다. 복잡하죠. 지금 빨리 공사 마무리하고 시운전 쪽에 넘겨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속절없는 하루가 지납니다. 이럴 땐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근로자들 거의 대부분 일이 너무나 비가 많이 오니까 나갔다 하더라고. 점심 먹고 거의 일을 못했지. 일 못했네 그래. 하늘이 원망스럽 똑같이. 물론 형편없는 인터넷 선도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외로움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옆에 있으면서 사춘기 때도 제가 또 옆에 있어주지 못하고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미안하죠. 서로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 그것이 가족의 정이겠지요. 드디어 하늘이 맑게 갠 날, 그동안 비 때문에 연기했던 중요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작업은 PCI를 덮는 건물을 올리는 일로 공정시간 단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늘 현지인들과의 협업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근데 너도 진짜 너도 넘겨. 그렇게 설득을 해요. 책임자는 누구도 탓하기 힘듭니다. 장비업체가 아시리라 봐야죠. 어차피 장비업체에서 이거 리프팅하는 그 계획을 짠 대로 해가지고 지금 시작한 거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번엔 김 소장이 나섰습니다. 박 과장, 지금 바람 때문에 많이 흔들리니까 이쪽에 아마 체인버럭으로 잡아야 될 거야. 한쪽에. 드디어 무사히 건물을 올리는데 성공합니다. 저녁이 되어도 멈추지 않는 브라질의 작업 시계. 날씨가 더울 땐 오히려 야간 작업이 능률이 오른다는 것, 김종수 소장의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사실입니다. 물론 시원한 음료수는 야간 작업에 필수죠. 이 부장, 수고 많습니다. 근로자들 더운데 시원한 거 좀 먹고 하라고. 네, 감사합니다. Remido. Bom trabalho. Obrigado. Obrigado. É muito calor. Muito calor. Muito calor. Muito obrigado. É, muito, tá bom. Viu? Obrigado. 이미 같은 방향의 배를 탄 사람들. 1, 2, 3, 사우디! 현장에서는 모두가 가족입니다. 근로자들이 파업할 때는 진짜 미웠어요. 미웠는데 우리가 파업을 하다 보니까 공기도 많이 지연되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여기 와서 브라질에서 브라질 사람을 데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고 또 우리가 또 협력사하고 우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가족 같이 그렇게 설득하고 이끌어가면은 또 따라오더라고요. 다음 날 바쁜 발걸음으로 도착한 곳. 복지야. 김종수 소장의 현지 직원이 사는 집입니다.
오늘 특별한 초대를 받았기 때문이죠. Conheço não, nunca experimentei não, nunca tomei não. 이거는 마시면은 빛나는 거. 홍삼. Fica forte. Chá. Fica forte. Eu construí com dinheiro trabalhando na siderúrgica. Graças a Deus, para mim, um dinheiro abençoado. Pelo meu esforço de trabalho lá, eu fui reconhecido lá dentro, graças a Deus. E através do emprego lá na siderúrgica, eu construí esta casa. 김종수 소장, 마음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올해로 만 30여 년 동안 걸어온 건설 인생. 김종수 소장은 오직 제철건설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곳 브라질은 자신의 30년의 노하우가 담긴 소중한 곳입니다. 맛있다. Ah, mais do mil. 이제 거의 모든 공정이 끝났지만 김종수 소장은 오늘도 내일을 향해 뜁니다. 현재 공정 진도는 98.6%입니다. 숲과 늪지대를 다 이제 집안 정리해가지고 이 정도로 이제 할 수 있었다는 게 진짜 뿌듯합니다. 50년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건설 현장에서 아버지들을 버티게 한 힘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남몰래 흘린 눈물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가능케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주름진 얼굴에 지친 어깨뿐이지만 그들이 낯선 땅에서 일군 기적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